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 10강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광기, 마니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뭐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 이것을 또 광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형태의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광기가 굉장히 이제 반사회적인 그런 측면들을 갖는다라면, 이 신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광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이 신의 영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광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언자의 광기, 두 번째는 이제 신비의 광기, 세 번째는 이제 음악과 시의 광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의 광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소크라테스 따르면 이제 이 사랑의 광기가 가장 훌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신과 만날 수 있는, 신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제 루트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의 관계가 가장 훌륭한가? 이거는 이제 신을 단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과 합일될 수 있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성경에서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뭐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으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는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광기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런 광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언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비를 체험하거나 뭐 음악과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초월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랑이 없으면 신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에서는 이제 그 원래 우리가 한 몸이었던 우리의 이제 반려자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 잠시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신 자체를 만나는 거, 신과 합일이 되는 거, 신과 더불어 우리가 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루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성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조각상 이런 것으로 이제 주어지는, 피그말리온처럼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둘이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제 향인 첫 부분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속에서 잉태와 출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뭐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잉태와 출산,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잉태와 출산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진통이 큰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개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복된 것과 불행한 것,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뭐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가는가,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접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방식에서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뭐 토라지고 또 다시 화해하고 이런 어떤 만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것들을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과 이제 더불어 살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친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그리트 듀라스가 이 이성애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했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성애 안에는 해답이 없고 남자와 여자는 원초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매번 남자와 여자는 이 사랑이 올 때마다 그런 어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화해 지점을 향해서 다시 그 시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시도예요.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시도를 시도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불가능한 시도가 물과 기름의 합일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시도가 바로 이제 이성의 위대함이다라고 이제 듀라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해야 된다. 대충 사랑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어떤 불가능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 많이 남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사랑해가지고는 그냥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이익만 보고 살아간다면 절대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성애가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불가능하고 미친 짓이고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이 이상적인 사랑, 이제 고대에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현대에도 이런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뭐 이제 굉장히 바보스럽다, 육체적인 사랑이 전부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의 달인들을 보면 그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말랑말랑하고 또 굉장히 격렬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막 그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심장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육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런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 관계,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그런 어떤 사랑을 어떻게 이제 더 길게 또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항상 봉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성관계를 맺고 육체적으로 더불어 있고 뭐 이런 것에만 함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차이나 갈등들을 서로 해결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이상적인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단계, 일상적인 어떤 삶을 벗어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에 도달할 때만이 진정으로 나와 타인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아의 완성, 서로 이제 서로의 조각상들을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정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랑은 또 중세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세에서 이제 가장 또 유명한 특징적인 사랑이 바로 이제 이 궁정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정사랑. 이 궁정사랑은 이제 음유 시인들을 통해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궁정사랑이 12세기, 13세기 남프랑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이제 남녀 간의 윤리라든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스토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낯설게 생각이 되지만, 규부인에 대한 이상적인 사랑이 그런 사랑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제 결혼한 여자죠. 자, 귀부인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제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모티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뭐 남의 여인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짝사랑하면서 또는 이제 흠모하면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또 그것에 대한 그 흠모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랑을 이제 유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궁정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궁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또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이 돈키호테 작품에서는 이제 그 돈키호테가 귀부인인 이제 둘시네아 공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데 마치 그 사람을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원래 이제 둘시네아는 그 돈키호테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옆마을에 있는 농부 소녀인데 이름은 이제 알돈사 로렌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돈키호테가 이제 그 광기에 의해서 이 로렌소를 이제 미화하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버려서 이 둘시네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창작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세르반테스가 쓴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총 2부작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전편은 1605년도에 발간이 되었고 후편은 이제 10년 뒤인 1615년 뒤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작품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인 소설인데 이 스페인에서 이제 근대 소설을 대표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스페인의 어떤 국민 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국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또 독일에서는 이제 이제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 또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그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제 비견될 정도로 아주 스페인에서는 이제 가장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의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줄거리는 이 스페인의 이제 라만사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이제 이게 이제 돈키호테죠. 나이도 이제 50살이 넘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 기사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뭐 밤낮 우리가 이제 지금 미드나 뭐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소설에 이제 탐독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쳐가지고 광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마인 로시란테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을에 있는 이제 순진한 이제 산초 판사 이 사람 이제 이 둘을 이 말과 로시난테와 이제 산초 판사를 이제 이끌고서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는 이유가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타파하겠다. 그리고 이제 약자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서 그런 이제 모험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자신의 이제 이웃 마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둘시네아라고 하는 알돈사를 이제 사랑하는 여인으로 세워놓고서 이 둘시네아가 이제 공주이자 귀부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상주의자로서의 그 돈키호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인 그런 이해관계와 이제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충돌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때 당시 기사 문학이 갖고 있었던 어떤 퇴폐적인 요소들, 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상상이나 허구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돈키호테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과연 돈키호테가 이제 정말 미친 사람일까, 정말 이제 광인일까, 물론 그런 요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상주의자,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광인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사람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겉모습으로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보다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미친 사람이 하는 경우는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타파하고 약자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정의가 무엇인지에도 관심도 없고 불의에 대해서도 그냥 용납해버리고 또 약자도 자기가 착취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착취하도록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가? 오히려 그 세르판테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창조하고 있는 이런 이 돈키호테가 훨씬 더 이제 그 초월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죠. 초월적인 기준에서 보면 더 현실적인 사람이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이제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제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 구도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어떤 충돌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삶에 대한 이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뭐 군사라든지 행정, 법, 자유, 평등, 인류의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모티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냥 또는 이제 이상주의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면서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들을 벗어나서 뭔가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이제 전혀 없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이익이 될 때만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처럼 이제 돈키호테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약자를 돕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엉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실 앞에서 자기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불의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또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불의에 더 호의적이고 정의에는 오히려 더 난폭하게 반항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부정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진리, 이건 이제 그 하늘의 진리가 아니죠. 세상의 진리죠. 세상의 진리를 처절하게 이제 맛보면서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세르반테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대한 현실 벽에 마주치면서 자신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제 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돈키호테를 보면서 뭐 허풍이다, 미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세계 속에서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돈키호테 중에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면 누가 제정신을 끄있겠소.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인간은 여기서 제정신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이제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는 게 바로 이제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인데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부정의하기 때문에 제정신인 사람은 돌아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광기와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백지장 하나의 차이다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이상을 찾기 위해서는 광기 없이는 어떻게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소설에서 다루고 있죠. 자, 다시 이제 그 수업의 주제로 돌아와서 자, 둘시네아라고 하는 이제 여인에 대한 흠모,
그리고 이제 그 둘시네아는 이제 공주님이고 귀부인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그 자기 어떤 존재 이유, 기사로서의 어떤 삶의 이유가 그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뭐 상사병으로 죽은 청년의 장례식을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인이 없는 기사는 절대로 없어. 기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별이 뜬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요. 사랑하는 여인이 없는 기사.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 범접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음으로 연정을 품고 있지만 도저히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완결될 수 없는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런 어떤 대상을 상장해 놓고서 사랑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이 기사도 정신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방랑기사가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도 읽은 적이 없을 것이요. 그녀의 이름은 둘시네아, 고향은 라만차의 델 토보소 마을. 신부는 공주라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이제 나에게는 여왕 같은 존재이지만 말이요. 그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요. 시인들이 자기 연인에게 바치는 모든 찬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스탕달에서 결정 과정, 제1 결정 과정과 제2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뭇가지가 이제 소금 광산에 들어가면서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자스프루크에 있는 소금 광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그 이상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여인,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모든 시와 찬미를 또 바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때 당시 이제 중세에는 그 화이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신분적인 격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었고, 특별히 이제 봉건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기사 계급, 그다음에 농노 계급들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기사 계급은 그래도 이제 농노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에 있긴 했지만 이 왕족이나 귀족과의 신분 격차가 이제 엄연히 존재했었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개나 이런 어떤 애완견처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감히 이제 그들의 재산을 손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이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격차가 이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 중세 사회의 봉건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게 이제 둘시네아를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둘시네아를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돈키호테의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산초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지금까지 둘시네아를 본 적도 그분의 궁전 안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다. 하는 이제 그분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오직 그 평판만 듣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여자가 아름답고 굉장히 슬기로운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를 지키기를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삶을 살기로,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기로 이제 작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돈키호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돈키호테가 이제 읽은 책들은 12세기 기사들의 모험인데, 이 기사들의 모험에서 이제 한 부인에 대한 사랑, 한 귀부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이제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제 그 화양연화 이제 영화를 이제 감상하셨을 텐데,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와 더 가까이 더불어 갈 수 없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없는 이런 어떤 애절함들이 바로 이제 이 궁전 문학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기사도 또는 이제 기사들이 왜 이제 그 약자와 여자를 또 숭배하고 그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그 돈키호테가 둘시네아를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또 죽을 것이고 또 영원한 사랑은 둘시네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단지 그 평판으로만 듣고 그를 사모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이제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지나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베아트리체의 이제 미소가 성모 마리아의 미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자기 작품 속에서도 이제 그 베아트리체를 구현해내고 있고 또 평생 흠모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런 어떤 중세에 유행했던 궁정 문학의 좀 그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스탕달이 이야기했던 그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돈키호테는 이제 이 공주가 마법에 걸려서 시골 처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시골 처녀가 된 이 공주를 이제 마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돈키호테가 이제 그런 모험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성으로부터 이제 멀리 떠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라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 또 자기의 어떤 주군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들의 우정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만드는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투에 참여했을 때 임전무태 어떻게든지 이제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바칠 수 있다. 이런 어떤 열렬한 관계가 이제 기사도의 우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사도의 그 우정의 관계가 그 중세 시대에는 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관계들과는 좀 다른 어떤 남녀 관계, 이런 어떤 남녀 관계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저급한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그냥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런 어떤 남녀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랑들이 아니라 영웅적인 기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로, 어떤 불가능한 사랑을 추구하는 어떤 관계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궁정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궁전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사들도 자신들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 또 이제 이 가족과의 관계는 이제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현실적인 사랑이고, 이 중세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사도들이고, 기사도는 이제 이런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고귀한 이념, 고귀한 죽음, 어떤 고귀한 어떤 행동들에 대한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좀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영웅적인 기사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면 이제 그 사랑도 그렇게 이제 고귀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전혀 어떤 육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형태의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전반기에는 이제 그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투 능력만이 요구가 되었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이 이제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14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뭐 타민족이라든지 타 종교라든지 그런 데에 참전하면서, 그런 전쟁에서 참전하면서 이런 이제 그 존재 이유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들은 배웠고, 또 그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중반기에 들면서 이제 기사들이 점차 이제 지배 계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전투 능력 말고도 좀 더 세련된 가치들을 이제는 이제 함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규범, 새로운 가치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기사도, 나이트십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이트후드, 뭐 나이트십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상적인 사랑, 이런 측면이 바로 이제 이 궁정 사랑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미덕을 갖춘 기사만이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훌륭한 기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또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관계, 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사랑은 이제 아주 저급한 사랑이고, 가장 훌륭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들을 넘어서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애절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기사도의 정신 또 기사도의 그 유의미한 어떤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랑이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균형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균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륜 관계인데 화양연화처럼 이제 귀부인은 이제 이미 다른 그 부류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여인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과의 어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이제 그것들이 목숨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어떤 슬픔을 딛고 그것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궁정 사랑에 대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이징거가 쓴 그 중세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궁정 사랑 또는 궁정 문학에 대한 이제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들 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전개 과정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남편은 음으로 사랑하고 연인은 이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귀부인의 사랑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음으로 사랑하고 연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귀부인의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연인은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인이 그 귀부인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최종적인 근거들을 보여주기를 이제 학수고대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매우 이제 약간 음담패설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부인의 어떤 사랑의 증표를 받기 위해서 뭐 손수건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그런 어떤 물적인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를 받기 위해서 연인들이 또 서로 싸우는 그런 어떤 과정들, 결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보면 어떻게 다 이제 불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또 결혼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 좌절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진정한 기사다. 그렇게 그 애절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 참다운 이제 기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 통속 문학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궁정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순결하고 여전히 순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단 마음을 준 것도 불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이 과연 이제 순결한 것인가, 순수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때 이제 12세기, 13세기 그 유럽에서 유행되고 있었던 이런 어떤 궁정사랑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나방이죠. 불 속에 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는 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뭐 본다고 해야 되나요? 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 불에 다가가는 이 불나방과 같이 이런 어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순결한 또 순수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그 만용의 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주인공이 그 어린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소녀가 뭐 전혀 대꾸를 안 해줘요. 대꾸를 이제 안 해주는데, 그 소녀가 이제 놓고 간 그 손수건인가 이제 그거를 자기 몸에다가 이제 바늘로 꿰어요. 빼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 여인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사랑,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궁정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결한 마음, 또 순수한 몸,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궁정문학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제 나온 이제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뭐 이제 이런 그 중세 시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제 1572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이제 한창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과 이제 그 화해하기 위해서 이 공주인 이제 마고 공주하고 개신교의 이제 나바르 왕 이제 앙리 카톨릭 교도의 그 공주인 이제 딸 마고하고 개신교도인 이제 나바르 왕 앙리 드 부르봉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6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르톨로메오 축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이제 파리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6일 동안 이 축제 동안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개신교도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이런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프랑스는 거의 이제 그 카톨릭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 바르톨로메오 이제 축제 때 학살된 그런 어떤 개신교들이 전부 다 이제 제거가 되면서 카톨릭 중심으로 이제 그 프랑스가 재편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둘 다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지만 이제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다 다른 연인들이 있어요. 다 다른 연인들이 있고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제 마고라고 하는 이제 여자는 젊은 라몰르라고 하는 애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숨겨주고 그 사람이 이제 개신교도에 있는데 숨겨주고 간호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이제 영화에서 쭉 나오게 돼요. 지금 뭐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중세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궁중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다라면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주하고 이제 하나의 그냥 농부의 어떤 사랑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관계죠. 그런 어떤 당연히 안 되는 관계를 서로 여기 공주도 그렇고 이제 그 남자도 그렇고 이제 애절하게 그런 어떤 사랑을 이제 풀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중세 시대의 궁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화양연화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텐데 그런 방식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으로서 중세 시대에 있었다. 실제로 이제 중세 천년인데 그 청년 동안 이제 이건 특별히 이제 기사도 정신과 관련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실제 남편과 실제 여인과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이제 영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신분을 초월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인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신념들이 이 기사도 정신으로서 이제 형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이제 귀족 계급,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제 귀족 계급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이제 윤리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사들은 이제 여성 숭배를 하고 또 귀족적인 어떤 삶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이제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의 행위나 윤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그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하고 그 초월적인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통속적인 그냥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결혼 제도로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육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야만적이고 즉흥적인 충동, 이건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 것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버리고, 아니면 이제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상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학적 형태로 형성화된 것이 바로 이제 귀부인에 대한 궁정 사랑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유럽에서 등장한 이제 궁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에 보면 이제 불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보다는 어떤 이제 공적인 윤리적 코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귀족 계급이 해야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윤리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을 벗어나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다른데, 이게 통속적인 사랑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이제 그런 육적인 그런 어떤 관계나 아니면 그런 욕구 만족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통속적인 사랑이라면,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딛고서, 아픔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세 문학이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연가 문학, 민해장이라고 하는 이제 연가 문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 기독교 초기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이 이제 어떤 세속적인 귀부인으로 또 그 초점이 내려오게 되고,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수 연애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제 황순환의 그런 소나기처럼 어떤 순수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무덤덤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연가문학 민해장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도 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사가 참된 기사, 정말 훌륭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 어떤 과정으로서 이런 어떤 열렬한 사랑, 이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사의 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무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런 에로티즘이라든지 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궁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에로티즘을 벗어나고 이 결혼 관계를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어떤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사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품이 있고 순결하고 고귀한 형태의 이제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방식으로 이런 사랑 문학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도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문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 여기서는 대부분 다 이제 환상이죠. 왜냐하면 이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혈통 문제라든지 또 뭐 절제 문제, 또 미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얽혀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세르반테스가 쓰고 있는 돈키호테, 두시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여인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비판되는 측면들이 이제 바로 이런 그 현실에 적응되지 못하는, 또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보여주고 있는 돈키호테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이런 어떤 민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세 천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어떤 궁정 사랑이 얼마나 이제 허망한 것인가, 또 얼마만큼 이게 굉장히 그 의미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반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이상적 사랑을 꿈꾸는 이제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이제 순수 연애라고 하는 순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사회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회는 이제 예수님이나 또 성모 마리아를 이제 이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성모 마리아도 이제 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만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성모 마리아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 이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종교적 이상화가 너무 이제 먼 것이다라면 그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기사도 정신에서는 이제 이 귀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이어져 와 있고, 이 사랑을 이상화시키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과 분리되어서 생각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섹슈얼리티라고 얘기하는 어떤 관능미, 이 관능미로부터 또 육체적인 어떤 욕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런 어떤 그 이상적인 사랑 또는 종교적인 어떤 사랑, 현실과는 좀 무관한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는 좀 더 관능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 또 인간의 어떤 감정에 대한 어떤 사랑들, 이런 것들이 또 정착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전우애와 우정으로부터 이제 필리아가 이제 그 절제된 형태의 이제 에로스로서 변화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또 이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티치아노 베셀리오의 이제 미술 작품이 있는데, 티치아노 베셀리오의 이제 천상의 사랑과 세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은 하나는 이제 천상의 세계,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상의 세계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제 여자는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이제 감춰야 될 것이 많은 어떤 세속적인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벌거벗은 여자는 이제 신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신성한 모습의 여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는 좀 잘려 있는데, 이제 이 벌거벗은 여자는 이제 향로를 들고 있는데, 이 향로가 바로 이제 천상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이제 매개체로서 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가 바로 이제 에로스예요. 근데 에로스가 이제 물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여인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상의 여인 옆에 있는데, 에로스가 지금 물장난을 하는 모습은 이 세속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물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아이들의 물장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없고 굉장히 쉽게 깨지고 사라지기 쉬운 그런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천상의 순수한, 물론 이제 애절하고 굉장히 이제 슬픈 것이긴 하지만 이 천상의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이 베셀리오가 이제 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세기, 16세기 사랑이라고 하는 중세에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말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숭고한 사랑 또는 세속적인 사랑,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죠. 숭고한 사랑은 이제 천상의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은 이제 지상의 사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참된 사랑은 이 성적 욕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고민들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부터 지금 계속 이제 중세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작품을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성적 욕망을 포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배제하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더 진정한 사랑인 것인지,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 15세기, 16세기를 이제 지나면서 또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이런 어떤 찬란한 문화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이성적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합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상의 사랑, 어떤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세속적인 사랑, 지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관능적인 사랑이고 육적인 사랑이고 또 자기 어떤 이익의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어느 한 부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랑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또 인간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어떤 발견, 또 자아의 어떤 완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